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심실조기수축이란 무엇인가, 이게 또 어떻게 생기는가, 이걸로 인한 증상이나 문제가 되는 경우 치료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어떤 건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보시는 심전도가 요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 그리고 요게 이제 심실조기수축이 군데군데 있는 심전도죠. 다시 요게 이제 정상, 여기 심실조기수축.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요, 삐쭉삐쭉한 요런 것들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우리 맥박이 한 번씩 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상에서는 일정하게 일정한 모양들이 잘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심실조기수축이 나오게 되면 뭔가 좀 이상한 모양을 가진 그런 맥박들이 보이죠. 요게 이제 심실조기수축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요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심전도에서는 5개 심실조기수축이 나왔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느냐, 이게 어떻게 생기는 거냐, 그걸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좀 지우고요.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 몸에 이제 심장이 요렇게 있다고 치면은요, 방이 4개가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맥박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이게 어떻게 가냐면은 요렇게 아래로 내려가서 쭉 이렇게 양옆으로 퍼져 나오면서 위에 심장 뛰고 아래 심장 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깃줄이 촘촘하게 다 이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번 뛰면은 심전도가 아까 정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이런 정상적으로 나와야 되는 전깃줄이 아니고 다른 데서, 요런 데서 또는 뭐 이런 데서 엉뚱한 데서 이렇게 신호가 만들어져서 전파가 되면은 그때 이제 요렇게 좀 넓은 형태를 가진 박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원래 나와야 되는 박동보다 좀 일찍 나오게 되니까 그걸 조기 수축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요 박동이 심실에서 나오니까 이제 심실 조기 수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느냐?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일단 대부분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대부분 큰 문제는 없다. 네. 그래서 이거는 위중한 병은 아니에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문제가 되는 경우. 어떤 경우가 문제가 되느냐? 먼저 심장에 병이 있었던 경우가 있어요. 심장에 어떤 병이 있는 경우, 이미 예를 들면은 심근경색이라든지 협심증이라든지 아니면 뭐 심장 근육 자체의 어떤 문제, 심장에 뭔가 병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서 이런 것들이 자꾸 막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 병의 경과가 썩 좋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거를 이게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한 번 나오는 경우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연속적으로 막 이렇게 나온다든지 그러면 이제 이게 심실빈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자주 막 또 모양도 다양하게 그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부정맥의 어떤 시초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째는 이걸로 인해서 불편한 증상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불편한 증상. 그럴 때는 또 문제가 되죠. 그러면 이게 어떤 불편한 증상이 있느냐? 이 증상의 스펙트럼은 엄청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천차만별이에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 아무 증상, 이게 사실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무증상. 그냥 어쩌다가 심전도를 해봤는데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이제 발견이 된 경우죠. 무증상인 경우서부터 해서 이제 가슴이 뭐 답답하다, 또는 가슴이 덜컹거린다, 또는 뭐 두근거린다. 이게 이제 제일 심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면은요, 이 가슴 덜컹덜컹 거리는 거에 너무 신경을 쓰셔가지고 아예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생활 자체가. 예, 이렇게 이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요, 기본적인 원칙 자체는, 치료는 아까 제가 문제가 되는 경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경우에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으면은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고, 기본적인 어떤 술 끊고 담배 금연하시고, 그리고 커피 조금 덜 마시고, 커피하고 술을 일단 끊는 거, 그거 정도 말씀을 드리고, 뭐 적당한 운동도 좋겠죠. 그리고 뭐 딱히 약을 드리거나 하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뭔가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심실조기 수축이라고 하는 병을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이제 검진을 하러 오신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이 나서 좀 정리를 했는데요. 이게 요양보호사 검진으로 오셨어요. 요양보호사. 아시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 요양보호사 검진 오시면 사실 엑스레이하고 그냥 그 소변검사, 마약류 같은 거 보는 소변검사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누구든 오시면 맥을 한번 잡아보고 심장소리 한번 들어봐요. 그래서 들어봤더니 이게 맥이 너무 불규칙한 거예요. 맥박이. 예.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든 생각이, 혹시 이거 심방세동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죠. 심방세동. 그러니까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가 뭔가 적절한 중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 그러면은 조금 약간 위중하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심방세동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이분이 이제 고혈압도 있으시고 연세도 좀 높으시고 하셔서. 그래서 이제 그 심전도 검사를 한번 해보자. 검진하러 온 사람인데 추가로 지금 심장 막동이 불규칙하니까 심전도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이분이, 나는 지금 아무런 불편한 게 없고 증상 없고 혈압약만 잘 먹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그래서 안 하시려고 하시는 거를 제가 이제 이 병 뭐 여러 가지 설명하면서 밀어서 일단 검사를 하셨어요. 예, 밀어서 검사를 했더니 다행히도 이제 그 심방세동은 아니었고, 이 심실 조기 수축이 아까처럼 조금 자주 나오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근데 이분은 증상이 없잖아요.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 불편한 증상은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괜찮습니다, 그냥 뭐 못 들은 걸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좀 그런 게, 왜냐면은 이게 좀 자주 나왔거든요. 심전도에 자주 나왔고 모양도 좀 다양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불편한 증상은 없으시지만 모양이 조금, 그래서 혹시라도 이 심장에 병이 있는지 좀 검사를 저는 해봤으면 하는데요. 이게 비용이 좀 비쌉니다. 이게 심장 초음파 검사 같은 걸 좀 해봐야 되는데 비용이 조금 비싸서, 일단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일단 지금 뭔가 좀 스트레스를 받거나 좀 상황이 안 좋아서 이런 게 나타났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간격을 두고 조금 몇 번 더 이 심전도를 해서 계속 이게 자주 이렇게 이 조기 심실 수축이 나오게 되면 그때 이제 한번 검사를 해보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는 뭐 중간에라도 증상이 발생을 하시면 다시 오셔서 검사합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당연한 거죠. 술하고 커피는 좀 가급적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그 술하고 커피는요, 그 부정맥의 적 같은 거예요. 특히 술은 그렇습니다. 예, 제가 그러니까 술, 담배 얘기를 많이 드리죠. 근데 이 술, 담배가 둘 다 안 좋아요. 둘 다 안 좋은데 누가 더 안 좋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안 좋은 정도하고 각도가 약간 다른 거예요. 둘 다 인생에 별 도움은 안 됩니다. 담배는 주로 이제 혈관에 안 좋고 폐에 안 좋고 각종 암을 일으키죠. 술은 어디에 안 좋아요? 술은 간에 안 좋고, 그 다음에 췌장에 안 좋고, 그 다음에 이 부정맥에 안 좋습니다. 네. 약간 좀 카테고리가 좀 달라요. 자, 그래서요, 오늘은 일단 이 심실 조기 수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일반 의학 입장에서도 조금 그냥 일반적으로 드리고 싶은 많은 시사점들이 있어요. 일단 뭐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먼저 이 심실 조기 수축이라고 하는 그런 병은요, 검사로 발견되는 병이에요. 검사로. 그러니까 무슨 어떤 이게 증상이 딱 있으면 이게 심실 조기 수축이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 심전도 검사라고 하는 검사를 해야지 그 발견이 되는 병이다라는 그런 병도 이제 많죠. 그런 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맥락에 따라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문제가 아예 안 되고,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이런 대부분 큰 문제가 없는 이런 경우에 그냥 없는 셈 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뭐 딱 발견됐다, 큰 문제다 이게 아니라요, 그 환자분의 그 병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심장에 병이 있지는 않는지, 또는 뭐 증상이 있지는 않는지 이런 걸 좀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게 제가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완전히 뭐 오케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환자분들은 본인이 증상이 없으면 그냥 다 괜찮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럼 몸에 암이 있어도, 암이 있으면 폐암 같은 거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초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폐암이 있는데 발견이 됐어요. 근데 난 증상이 없어서 치료 안 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다른 병, 뭐 이런 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부정맥 또는 그 비유성 심근병증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꼭 치료를 해야 되는데 증상이 없어서 뭐 치료를 안 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뭐 쓰러져서 발견이 되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사실 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증상이 없다고 해서 괜찮은 건 아니다. 물론 뭐 심실 조기 수축 같은 경우에 증상이 없으면 괜찮은 경우가 제일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경우에 다 그렇다는 건 아니라, 약간 얘가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요,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난다. 아까 1번 아이랑 연결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거꾸로 생각해 보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답답하다. 그러면 이게 심실 조기 수축인가? 또는 뭐 덜컹거린다고 해서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거의 뭐 만약에 그런 사람들을 조사해보면 잘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얘의 증상은 하면 이제 이렇게 주르륵 나온다는 거죠. 그 얘기는요, 증상으로 진단하는 병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검사를 해보면 검사로 진단을 하는 병이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치료에서도 그 술하고 커피 관련돼서 좀 드릴 말씀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우리에게 생각할 그런 거리를 던져주는 그런 질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그 심실 조기 수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